오늘 이 머저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을 했어요. 이 패배감을 줬습니다. 상처를 줬어요. 희망을 꺾어버렸어요. 오동훈 공수처장입니다. 이 경찰하고 검찰한테 사건을 뺏어왔으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윤석열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주일짜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단 하루만 집행했어. 그것도 관저에 갔는데 이 경호처 요원들이 소총과 총기 등으로 위협을 하니까 무섭다고 깨갱하고 물러납니다. 물러나서 가만히 있다가 경찰한테 오늘 한다는 얘기가 무서워서 어디 도저히 못 가겠어. 너희가 전문가니까 잡아다 가져다 좀 줘. 그러면 조사는 우리가 할게. 이러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그동안에 검찰은 열심히 수사 다 했잖아요. 이 장성들 별을 20개나 뗐어요. 이 검찰은. 이 공수처는 한 실적이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요걸 티바가지로 얻어먹죠. 이 국민들만 하루 종일 이 눈반에 이 엄동설 안에 고생시킵니다. 보세요. 캄캄한 새벽, 겨울 냉기가 피어오르는 도로 위에 시민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추위를 막을 은박 담요를 두르고 방한 텐트를 치고 이 국민들이 무슨 개고생입니까? 뭔 잘못이 있다고 이래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시민들은 관저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체포하러 간다고 했는데 6시간 동안 대치하고 안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화나서 왔어요. 모든 국민들이 다 원했죠. 간절히 염원하고 전 세계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오동훈 뭐 하고 있냐고. 공수처는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관저에서 물러났지만 진짜 머저리예요. 시민들은 그날부터 이게 보세요. 이게 사람이냐고요. 사람. 나는 눈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게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관저 앞을 지켰습니다. 정말로 애국시민 밤낮 3박 4일을 오동훈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오동훈이 그게 인간입니까? 아니 경찰 병력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다 해준다는데 왜 못 잡아오냐고. 잡아와야지. 체포영장 집행기한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비교가 돼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이런 애국시민을 보세요. 우리 민주시민들. 이제 결론이 나는 날이니까 아무래도 떠나기가 좀 어려워서 미련이 남아서 윤석열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는데 불안해서 국민들이 하루속히 잡아와야죠. 하지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계엄 해제 이튿날이었는데 자, 오늘 보세요. 이 김민수라는 자, 김민수 왼쪽에 있는 자입니다. 계엄을 어떻게 옹유하는지, 계엄 선전선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 자가 오늘 국힘 대변인으로 발탁이 됐다가 다시 단 하루 만에 하루도 못 돼서 사퇴를 합니다. 과거의 행적이 다 드러난 거죠. 고성국 TV에 나왔어요. 위원회 장악을 추켜 세웠습니다. 과천 상륙작전이다. 이거 성간이 상륙작전이다. 계엄 선포하고 자, 과천 상륙작전이네. 선관위 상륙작전. 계엄 선포하고 2, 3분 안에 성간이를 점령했다. 이렇게 계엄을 선전선동 찬양을 합니다. 와, 대단하다. 진짜 윤석열이다. 야, 우와 대단하다. 진짜 윤석열이다. 넌 딱 걸렸어요. 내란 이 선전선동. 한방을 진짜 제대로 보여주셨다. 이 한 방을 제대로 진짜 보여주셨다. 딱입니다. 김민수. 너 내란 선전선동.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려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 주장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금기의 영역. 지금 어떻게 보면 범죄자들의 소도가 자, 범죄자들의 소도가 됐다. 선관위가. 이것도 부정선거론자입니다. 순간이거든요. 또 국회 요청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했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 논리도 강조했습니다. 뻥이죠. 그 얘기도. 국민들이 진짜 불안에 떨게 행동했습니까? 야, 불안해서 잠도 못 잔다 이놈아. 아니었고요. 그리고 시위 집회 못했습니까? 그 앞에서 너희들이 바보 같아서 실패를 한 거지. 무당이 아니고. 그 국회가 지금 계엄 해제하는 거 방해했습니까? 방해했죠. 방해했는데 이 현명하고 스마트한 군인, 말단 군인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거지. 기다려줬죠. 대통령 탄핵은 이거 완전히 뻥치는 거 알죠? 진짜 나쁜 놈이에요. 막아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자기 여자도 못 지킨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김건희 쉴드 치는 거 보세요. 자, 윤석열이 남자가 사랑하는 김건희 하나 못 지키면 그게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김건희가 악의 소굴이라고. 이게 우파 국민들이라도 김건희가 내란 더 꼭대기에 있는 거죠. 위에서 조정한다고 다 생각되잖아요. 심각하게. 자, 이재명 대표 정말로 열받았어요. 이 최상목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에 이런 질서 파괴 행위, 제2 내란 행위에 대해서 최상목이 제2의 내란 행위에 가담을 했다라는 얘기. 우리가 질서 파괴.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책임을 묻겠다.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이재명 대표 말씀. 막기 위해
안에 세워졌던 버스 자, 드디어 오늘 체포영장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되기 전에 다시 기한 연장 신청을 해서, 기한 연장은 간단합니다. 이 사유 등을 세세하게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빠르면 오늘 새벽이라도, 오늘 밤중이라도 12시 되기 전이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관저 출입을 막던 버스 등이 지금 다 지금 떠나고 있어요. 야, 요때가 기회입니다. 영장 나오면 치고 들어가면 돼요, 이때가.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이때 잡혔습니다. 딱 치고 들어가야 돼. 영장 집행이 자, 여기 철문 있잖아요. 철문은 줄줄줄 나오잖아요. 이놈들이 지금 일주일 내내 안에 갇혀 있었어요. 비상대기하고. 이놈들도 지쳐서 지금, 그 경호처 직원들, 관저 안에 있는 직원들 다 지쳤어요. 일주일 내내 저항하다 지금 나오는 거야. 잠시 쉰다고. 요때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빨리 나오면. 철조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요새화된 모습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 관저에서 줄줄이 떠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자, 윤건영 의원이 충격적인 또 제보를 하나 합니다. 자, 참고로 윤건영 의원은 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약 7년 정도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이 대통령실 사정을 가장 잘 알아요. 영장 재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 체포용으로 케이블 타이 400개를 준비했. 자, 경호처가 경찰 체포, 경호처 윤석열을 잡으러 오는 경찰을 체포해서 케이블 타이를 묶기 위해서 400개를 준비했답니다. 그것도 김건희 라인에서 경호처 안에도 김건희 라인이 있대요. 김건희 라인이 보니까 김성훈 차장 등이,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김건희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케이블 타이 400개를 준비했다라는 제보, 내부 제보를 받았다라는 얘기. 충격적이죠. 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일 오전 공수처 수사관들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철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한 무리의 남성들로부터 가로막혔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사병들을 동원해, 사병들을. 이 의무 복무 중인 군 수방사 병력들, 군 헌병대 병력들을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 공분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내란이라는 거, 이게 자체가. 군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이용해서 막은 겁니다. 자, 체포영장. 적법하게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내란. 그런데 이때 경호처 인력 외에 군 병력까지 동원됐다는 보세요. 이 사병들 있습니다. 이용을 했답니다. 경비 임무를 위해 여기도 사병들. 자, 55 경비단 수방사, 33 군사 경찰대 헌병입니다. 헌병과 55 경비단을 이용했다. 여기 다 걸렸어요, 이놈들이. 수도방위 사령부 산하 55 경비단과 33 군사 경찰대를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 배치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대부분 의무 복무 중인 청년들로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정말로. 공수처와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거짓말 뻥치는 거죠. 직원들로 교체하고 병사들을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 같은 경호처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은 체증 영상 분석 결과 병사들이 동원된 것을 확인했고, 자, 체증 영상 어저께 갔을 때 다 영상으로 찍은 거야. 이 헤드에다가 이마에다가 카메라 달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다 찍어 왔다라는 얘기예요. 다 파악했다. 경호처가 만든 1차 저지선에는 55 경비단 소속 병력이 동원됐고, 관저 앞 3차 저지선에는 50. 자, 1차 저지선 맨 앞에는 55 경비단이 동원돼 있고, 3차 저지선에는 33 군사 경찰대 헌병입니다. 보세요. 이 의무 헌병들, 의무 군인들이 동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33 군사 경찰대도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로 나빴어요. 계급장을 붙이지 않고 모두 검은색 패딩과 모자. 그러네요. 계급장도 떼고 검은색 옷으로 통일했답니다. 이렇게 이 군을 동원해서 의무 복무 중인 군을 동원해서 막았다. 이게 제2의 내란이다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심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최상목 대행의 제2의 내란 행위다. 엄정 책임을 묻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최상목 대행 경호 협조 요청했지만 거꾸로 이 최상목 대행은 아직도 윤석열을 보호하는 쪽으로 경호 협조를 요청했다는 거야. 정신 나간 놈이에요. 경찰 직무대행은 거절했다. 불법행위. 지가 봤거든. 경찰 수뇌부가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구속되는 거 봤거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린 거야. 경찰청 차장 직무대리가.
그래서 투입 지시에 부응했다. 최상목 협조 요청에도 따르지 않아. 내란 수계가 이 최상목이는 내란의 공범이 확실합니다. 이 쪽지, 충격적인 쪽지를 받았다 하잖아요. 쪽지를 윤석열한테 받자마자 F4 경제 관련 최고회의를 했다가 안 합니까? 한국은행 총재, 그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그 다음에 최상목이 기획경제부 장관 4명이서 회의를 했대요. 윤석열 쪽지 받자마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나서 또 경제부로 와서 실국장 회의를 또 주재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을 거야, 분명히. 최상목이도 이 계엄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얘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당연히. 거기서 뭔가 했겠죠. 무슨 지시했습니까? 비상입법회의를 만들 자금을 확보해라. 기존의 국회 예산은 끊어버리라. 돈을 하나 주지 마라. 아무 10원 한 장 주지 마라. 국회를 해산시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돈줄을 끊어라. 국회는. 비상입법회의는 만들 예산을 확보해라. 그 지시를 준 거죠. 거기에 최상목이가 실국장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최상목이가 윤석열을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체포되지 말라고 경호협조까지 요청한 거예요. 경찰도 군도 최상목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니까 무법천지야.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경찰,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결정 집행 경찰에 넘겨. 오늘 아침에 가장 해프닝이었죠. 경찰이 받질 않습니다. 받질 않았어요. 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 안 맞다 실무하고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수사에 혼선만 줬어요. 경찰에 윤 체포 넘기려다 철회한 공수처 수사 혼선만 가중됐다라는 얘기.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을 고려해 어젯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주수사본부 체제 하에서 경찰과 잘 협의해 체포 영장 집행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다시 입장을 바꿔서 하루 종일 오락가락했습니다. 공수처 경찰의 집행 일임 사실상 철회했다. 논란 없어. 야, 이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 등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사법경찰관리에게 일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2021년도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수사준칙에서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돼 법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경찰 지휘권이 명시가 돼 있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수사준칙에서 이 검사의 구체적인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체포할 때는 검사가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윤석열 잡을 때는. 그러니까 공수처가 완전히 배제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속적으로 경찰만이 가서 잡아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검사가 현장에 있어서 검사가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에는 검사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을. 마지막에 체포할 때는 미란다 원칙도 검사가 고지하고 마지막에는 검사가 잡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검사가 이 체포영장을 공수처에서 발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경찰의 집행 일임을 사실상 철회했다. 논란 없어야 앞으로 협조해서 잘 하겠답니다. 수사 혼선만 줬다. 공주수사본부 체제하에서 경찰과 잘 협의해 체포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공조본 윤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아까 한 저녁 때 한 6시쯤에 아마 청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7시 14분에 기사가 났으니까 12시 이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 관저 윤석열 김건희 사는 관저에 버스도 다 떠나고 안에 차량들 또 경호처 인력들이 싹 빠져나가잖아요. 밤에 기습적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찬스예요, 찬스. 자, 경호처가 일반 사병 동원을 확인했다. 2차 집행 막으면 현행범 체포하겠다. 윤석열 측 1월 중순으로 탄핵 심판 준비 절차를 미루려고 했다. 얘네들 목표는 최대한 계속 사건 심리를 지원하는 거였죠. 그런데 목표대로 되지 않았어요. 1, 2차 준비 기일에 끝내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답변할 준비 시간을 충분히 달라라고 의견을 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의 1월 중순 이후로 탄핵심판 준비 절차 일정을 미뤄달라는 취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준비 절차 있고 본안 절차가 있어요. 준비 절차 끝났습니다. 벌써 2번 해서 끝나버렸어요. 이제 본안 절차 8명, 9명이 심리하는 본안 절차로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이미. 그래서 14일부터 16일까지 5차 변론 기일까지 쫙 정해졌어요. 공수처의 체포 포기에 경찰 웃음밖에 안 나와 사건 통째로 넘겨라. 그런 요구도 있고. 경찰 직장인 협의회에서 특공대 투입하자고 난립니다 지금. 이번에는 단단히 준비해서 간다니까 한번 기대 한번 해보죠. 주말 내내 체포영장 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월요일날 포기하겠다. 이해할 수 없다. 수사는 공수처가 하고 체포만 경찰에 하청을 줘? 법적 빌미 안 주게 윤석열 수사 통째로 넘겨야. 만일에 통째로 넘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수처가 그것도 반대야. 통째로 넘기면 경찰에 수사하고 검찰에 넘깁니다. 기소는 검찰이 하겠죠.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고. 하지만 이번에는 그대로 간답니다. 공주수사본부 다시 해서 체포해온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봅시다. 경찰 윤 체포영장 재집행 시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을 체포하겠다. 이번엔 체포하겠다. 공수처가 요놈들이 반대해서 못한 거예요. 요 이대환 부장검사, 그 다음에 이 공수처장 오동훈이 반대해서 못한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겠다. 체포영장 집행 공조분 체제에서 하기로 공수처가 정리했고 경호처장 불출석 특수공무집행 방해 적용 무리 없다. 이 경호처장 박종준 요놈이 안가 회동 등에서 연락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대 2기야. 2기고 조지호 경찰청장 그다음에 그 서울 경찰청장 등이 경찰대 후배입니다. 하까마득한 후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호야 하면서 불렀대. 아니가 몇 시까지 오라고. 그러면서 계엄을 모의했다. 윤석열과 같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결정적인 그 혐의를 갖고 있어요. 이 박종준이는. 그러니까 내란죄의 완벽한 공범임이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기 살기로 총기를 쏘서라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윤 체포영장 집행 공주분 체제에서 다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 체포영장 연기를 신청을 해놨어요. 사병 동원 확인됐다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체증까지 완료했다. 사병까지 동원해서 막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저 방탄 국힘 의원들 전부 체포해야 폭발한 천하람. 이 보세요. 유상범이 등 장동혁이도 보이고 저 보이네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 천하람 의원의 주장. 김기현이 나경원. 보세요. 이 뻔뻔한 것들 좋으니 맨 앞에 서 있죠. 중진이라고 하면서 앞에 서 있습니다. 무법자 된 윤석열 방탄에 빨려 들어가는 국힘 보수 장기 침체될 전망이다. 이 뻔뻔한 자들 보세요. 자, 헌재. 자, 이 관저 앞에 마지막으로 오늘 체포영장 마지막 날 오늘 체포영장 집행할 줄 알고 국힘 44명이나 달려와서 이 자들이 뻔뻔한 자들 누구누구인지 한번 몇몇 봅시다. 나경원이 저 뻔뻔한 거 보세요. 유상범이하고. 자, 이 내란 수계 그럼 계엄 선포도 괜찮다는 얘기고 내란 수계를 체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했는지 김기현이 빤빤한 얘기 보세요.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거나 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고 법원 발부 영장도 법관이 임의로 수색 권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며 원천 무효 불법적인 영장 집행은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참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대한민국 법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법에 맞게 하는 것이다. 김기현이 보세요. 다시 한번. 요것들이 지금 고발 안 당하려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씁니다. 적극적으로 내란을 찬성한다, 계엄을 선포,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애매모호한 말만 씁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하거나 연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고 법원 발부 영장도 법관 임의로 수색 권한을 정한 것이라며 법원 판사의 결정까지도 다 무시합니다. 원천 무효 불법적인 영장 집행은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둘러 말하는 거야. 지들이 고소고발 당하기 싫으니까. 나경원도 대한민국 법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법에 맞게 하는 것이다.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고소고발 당하기 싫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야. 내란 선전선동하는 거야. 내란 수계를 못 잡게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44명이나 위력을 과시해서
국회의원의 오히려 지금 협박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들입니까? 누군가 봅시다.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성규, 권영진, 구자근, 김기현, 김민전, 김석기, 김선규, 김승수, 김은혜,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김위상,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박성훈, 박준태, 박충건, 송원석, 서일주, 서천호, 엄태영, 유상범, 윤상현,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욱, 이철규, 이미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소배숙, 조은희, 조지현, 최수진, 최은석 의원 등 모두 44명이었다. 자, 수도권은 나경원 의원 정도 보이고요. 나머지는 TK, PK가 대부분이고 비례대표 등이 보입니다. 이 장동혁도 보이는데 뭐 친한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뭐 거의 결별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김민전 보이고 나경원, 박대출. 자, 김은혜도 보입니다. 김은혜도 수도권입니다. 여기도 분당이니까요. 자, 서천호 쪽쭉 있고 이철규가 보이고 이미자. 이는 비대위원이거든요. 비대 임원인데 국힘의 거의 최고위원급이잖아요.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했네요. 신기하게. 자, 조지현 보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자들 다 고소고발 했으면 좋겠어요. 고소고발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지금 말들이 많았죠. 탄핵사유 변경에 대해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명문 규정이 없다. 재판부 판단할 사항이다. 헌재가 탄핵사유 변경은 명문 규정이 없어서 재판부 판단 사항이라서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너희들 시끄럽게 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탄핵 소추안에 기재된 것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 규정 위반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소추 사유는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지 너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자, 탄핵 사유는 변경이 없어요. 5가지 쭉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적으로 국무회의 자체가 불법이었고 계엄을 선포했고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무력화했고 등 선관위를 장악을 했고 등입니다. 그다음에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고 이런 사실들은 이 탄핵 사유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어요. 단지 그것을 적용을 헌법 위반으로 볼 건지 형법 위반으로 볼 건지 그건 그 법 적용에 관한 문제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헌법재판은 그 징계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정 절차하고 비슷해요. 행정절 재판하고 비슷하지 형사 재판하고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직권주의가 많이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요. 괜히 국힘에서 시비 걸면서 싸움을 만드는 겁니다. 윤건영, 경호처, 김건희 라인이 케이블타이 실탄 지급 논의를 했다.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경찰 체포용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자, 경호본부장은 이광우라고 합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시를 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경호처 간부들을 모아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안남동 관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했다가 중지한 이튿날 얘기를 했는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묶어라. 경찰이 쳐들어오면 묶어라. 잡아서. 경호본부장이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연설하면서 분위기를 잡았고 경찰이 들어오면 무조건 체포하라는 이야기를 했고 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제보에 따르면 일부 간부들이 경호관에게 무슨 체포 권한이 있느냐라고 따져 물으니까 문제를 제기하자 케이블타이 건은 유야무야 됐다. 이 김건희 라인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김건희 라인 케이블타이 실탄 지급 논의를 했다. 김건희 김건희 측에서 강하게 움직였나 보아요. 보니까 실탄 지급까지도. 자, 발포명령까지 했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작품 같아요. 보니까. 무도한자죠. 이건 전국에 있는 경찰들 정말로 열받을 일이에요. 경찰을 묵으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지들 체포하러 가니까 거꾸로. 정말로 이거 반향이 클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경호처 또 막으면 체포를 검토한다. 제2차 집행 시에 윤석열 적극 체포 시도를 하겠다.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겠다.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체포를 시도할 계획이라면 이번에는 윤석열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함께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경찰 특공대 파견을 공수처와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투입하지 않았는데 1차 때는 이번에는 할 것이다라는 얘기. 자, 철조망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계속 검토하고 있답니다. 철조망을 쳐놓고 지금 요새화하고 있죠. 자, 계급장도 없다. 55 경비단 병사 1차 인간띠부터 체포 저지에 동원했다. 55 경비단을 동원했고 33 군사 경찰 경호대 헌병까지 동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인간띠를 만들어서 이 얘기도 아까 얘기를 했죠. 원재윤 PD, 고양이 뉴스의 원재윤 PD가 드디어 매블쇼에 출연을 합니다. 했어요. 이 최욱 앵커와의 입담 정말로 재밌습니다. 정말로 관저안을 촬영을 했잖아요. 이 원재윤 PD가 고양이 뉴스에서 아주 세세하게 포착을 했어요. 이 대통령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방탄 차량이 안에는 도피하는 듯한 그런 이 벤츠 차량 2대 촬영에 성공을 했고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김건희로 추정되는 인물이 계산책을 하는 것을 찍었어요. 안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 체포하러 공수처 검사와 경찰이 들이닥친 그 상황 속에서 그걸 찍었어요. 게다가 플러스에서 오늘은 하나 더 공개를 합니다. 김건희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무 밑에서 담배 피는 장면까지, 담배를 한 5분에서 6분 정도 피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자, 김건희가 담배 피는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업소 여성들이 많이 피는데, 자, 과연 어떨까요? 자, 관련 영상 볼게요. 아주 재밌습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공수처 수사팀이 8시 2분에 관저 정문을 뚫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막 대형 버스 그리고 경호처 직원이 이제 막 막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때 갑자기 방탄차가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어디론가 떠나는 장면을 이제 포착을 해낸 겁니다. 그리고 10시쯤에 김건희로 추정되는 어떤 여자가 아주 한가로이 계산책을 시키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네. 그럼 이걸 뭘 의미하나? 야, 얘네들은 윤석열 체포가 안 될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장면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8시 28분. 8분. 방탄차로 추정되는 차량 2대가 자, 2대가 나오죠. 윤석열이 도망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예요. 옆에는 합참의장 공간이 있습니다. 내려와서 합참의장 공간이 있는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싹 도망가네요. 도망가요, 치사하게. 아, 저 안에 윤석열이 타고 있었으면 진짜. 그리고 10시 20분 관저 아니야. 그런데 계산책. 저 긴박한 상황에 계산책을 누가 한다? 잡으러 오는데. 그런데 자, 이거 정말로 세계적인 동영상입니다. 이거 세계적인 영상 토픽감이에요. 이거. 이거하고 아까 벤츠 도망가는 거 차 2대. 와, 이거 정말로 원재윤 PD, TBS 출신 PD랍니다. TBS 방송국 출신 PD. 그러니까 실력이 정말로 뛰어난 거예요. 아주 예리합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상 줘야 돼, 상. 세계적인 언론인상 저 줘도 긴박한 상황에 탐사보도 계산책을 누가 한다? 잡으러 오는데. 야, 지금 얼마나 긴박해. 톨이에요. 투디하고 김건희가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긴박한 상황에 대박입니다, 이건. 아, 진짜 유유히 계산책을 한다? 너무 초현실적이다, 진짜 이게. 김건희는 어차피 윤석열 체포 안 될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일단 요 상황을 우리 원재윤 선생님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죠. 아니, 우리 선생님은 대한민국 굴지의 방송사도 찍지 못하는 걸 이걸 어디서 어떻게 찍은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걸 기획할 때 윤석열이 체포되는 장면 한 장을 사진을 찍고 싶다,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다라는 그거 하나로 이렇게 시작된 건데 네. 남산을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거기서 보인다고 하길래 네. 그래서 거길 계속 산책하다가
망원 렌즈랑 삼각대랑 이런 거 들고 다니다가 잘 보이는 데가 도대체 어딘가 계속 찾다가 잘 보이는 데를 찾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예, 한 3주? 이야, 대박입니다. 3주 동안 남산을 헤맸답니다. 그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자, 윤석열 체포되는 그 장면을 찍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대박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시네. 야, 이거 거봐, 이 영상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돼.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다른 방송국은 저걸 찍기 힘든 게 저 앞에 높은 건물들이 많아서 저 뒤로 있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그 볼보 건물 뒤로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 나중에 갈림길로 나뉘거든요. 거기서 이제 2차로다가 버스랑 뭐 여러 가지 차가 막았더니 공수처 직원들이랑 경찰들이 왼쪽으로 싹 빠져서 산 쪽으로 올라갔다 했잖아요. 예. 거기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사들은. 그리고 관저를 잘 안 찍더라고요. 대치 상황만 찍지. 그래서 대치 상황은 어차피 딴 방송국에 찍으니까 저는 여기 찍어야겠다. 그리고 거길 계속 촬영했습니다. 와, 대단하시다. 대단.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영상에는 우리 PD님이 네. PD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네, 원 PD라고. 원 PD. 네. 원 PD님은 윤석열로 추정되는 사람이 타고 간 것 아닌가 이렇게 유추를 하셨습니다. 네. 그 근거는 혹시 있으십니까? 그 앞뒤 정황이 영상에는 조금 안 나와 있는데요. 네. 원래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갈림길에 큰 버스가 하나 서 있고 네. 그 옆에 GV80이 서 있어요. GV80.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서 출근할 때랑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할 때랑 아, 저 이렇게 출근합니다 하면서 방송국에 내보낸 영상들이 있거든요. 네. 그 영상에 보면은 관저에서 출근할 때는 아, 이렇게 간소화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아양 떠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 보면은 GV80 두 대가 앞에 먼저 가고 그 뒤에 벤츠 S600 아머 방탄 차량이 두 대가 갑니다. 출근할 때 그렇게 출근을 해요. 근데 그때도 GV80 차량이 앞에 있었어요. 그때도 버스 옆에. 그리고 GV80 차량이 빠지면서 버스가 같이 빠져요. 길을 열어줘요, 그렇게. 그리고 GV80 차량은 풀 영상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네. 그 밑에 공수처가 대치하고 있었잖아요. 네. 경호처 직원들이. 네, 대치 중이었습니다. 그 대치하는 곳에 내려가요. GV80이. 아 맞아, 왔다 갔어. 한 대 중간에 들렸어.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이 내려요. 두 사람이 내려서 네. 경호처 직원들이랑 무슨 얘기를 나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벤츠 차량 두 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거수 경례 딱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차량이 쫙 가는데 아주 디테일해요. 보니까 섬세하고. 오늘 아침에 뉴스 공장에서 네. 그 하나는 벤츠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는 제네시스 방탄차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제가 그 들었거든요. 네. 뉴스 공장 측에 물어봤어요. 네. 하나는 S600이 아닌 것 같다 하셔가지고 네. 물어봤는데 제가 풀 영상을 그래서 오늘 1시간 넘게 다시 또 프레임 봐. 단위로 이분은 또 보는 돌려봤는데 분입니다. 네. 이분 훌륭한 분이에요. 제네시스 방탄 차량은 위에 그릴이 얇아요, 벤츠보다. 디테일 쩐다, 정말로. 그리고 이렇게 그릴이 내려와가지고 그릴 위에 번호판이 붙어 있어요. 아, 대박이야. 근데 벤츠랑은 다르게 생겼거든요. 정말로 디테일하고 섬세해. 그래서 1시간 분석한 결과 이거는 벤츠다. S600 아머 차량 두 대가 맞다. 내가 맞았다. 내가 1시간 눈 빠지게 봤다. 네. 그런데 그 방탄차가 이렇게 내려갈 때 옆에 경호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거수경례를 해요. 그러면 거기 안에는 뭔가 최소한 상급자가 있다는 거거든. 근데 예를 들어 경호처 직원이다.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의 상급자가 있다. 걔가 왜 거기로 가냐?
지금 여기가 지금 대치구면인데. 그러네. 그걸 막으러 가야지.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그 장면을 잠깐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보면은 경례를 딱 때리거든. 자, 거수 경례하는 그거 잠깐 좀 장면. 볼게요. 자 봅시다. 보시면은 자 이제 나오죠. 내려오죠. 그 자, 경례하네요. 거수 경례하죠. 옆에 오른쪽에 손 내리죠. 거수 경례를 보니까. 때립니다. 다시 한번 또 하네요. 저 뒷차에도. 자, 이 방탄 차량, 벤츠 차량을 탈 수 있는 것은 대통령 또는 영부인밖에 없답니다. 경호법상 그렇대요. 거수 경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또는 영부인이 타고 있는 거죠. 내려오면 저 뒷차량한테도 또 거수 경례 거수 경례 확실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세계적인 사진이에요. 세계적인 영상이고 토픽감입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합참의장, 군 합참의장 공간이 있고 지하에는 패닉룸이다. 패닉룸이. 윤건영 의원이 오늘 똑같은 거 얘기를 했는데 지하에 패닉룸이 있어 3일 동안 거기에 숨어 있을 수 있답니다. 밖에서 해제하려고 해도 못 한다면 3일 동안은. 그래서 그런 시설로 혹시 그쪽 도피하지 않았나. 수하들 부하들은 지금 경찰과 공수처 검사들과 싸우고 있어요. 쓱섬 짜고 죽기 살기로. 만일에 이게 사실이면 지는 도망갔다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지는 대장은 도망가고 부하들은 싸워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정말로 처지기는 거수 경례를 때려. 둘 다 S 시리즈 맞네. 맞아요. 저 두 차에다가 왜 둘 다 경례를 하는지 아세요? 왜요? 원래 대통령 경호 차량은 두 대가 움직여서 어느 차량에 대통령이 있는지 모르게 운영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둘 다 하는 거예요. 어디 차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윤건영 의원 표정이 이 새끼 나보다 더 많이 하네. 나는 청와대 근무했는데 이 새끼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8년 있었는데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두 대는 맞는 거예요, 의원님 지금 얘기하신 게? 그 정확합니다. 경내에서도 기본적으로 VIP라고 하죠. 청와대 내에서든 용산에서든 VIP 탄 차량은 두 대가 같이 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기 윤석열이 탔는지 안 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윤석열 또는 공수처 직원 중에 높은 놈들이야. 경호처 직원 중에 그러니까 경호처 직원 중에 높은 놈들이야. 경례를 때리니까. 근데 경호처 직원이 절로 갈 일은 없잖아. 그렇죠. 집 바쁜 와중에 지금. 경호처 직원 이미 GV80 타고 내려갔잖아요. 앞에서 가이드하기 위해서 갔고. 그러니까 뭔가 말을 전하려고 갔겠죠. 근데 그 말이 뭐 지금 위에 차량 두 대가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얘기니까 그거 내려가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중요한 사람이 나왔겠죠. 그러면은 그 이제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 김건희로 추정되는 여성. 네. 와 이거는 뭐 김건희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저는 김건희 전문가로서 김건희 전문가. 안면 거상술 뭐 이런 거 다 저한테서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저희는 뭐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하여간에 전문가로서 네. 김건희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확실하다. 아니면 계산책은. 고발하시라. 고발했던데 이번에? 그 건으로는 고발 당하지 않았어요. 이번 촬영권으로 고발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확히 뭘로 고발당했는지는 아직 몰라요. 보호구역 위반으로 그냥 막 고발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관저 내에 여성이 한가히 계산책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럴 신분이 가능한 사람이 누가 있죠? 요거는 끝으로 우리 원 PD님 못다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부쇼 특종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하나 그냥 좀 신기한 거 말씀드리면 왜 특종을 여기서 해요? 특종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겁먹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상한 거 얘기할까 봐. 바로는 김건희 그 사람이 흡연자로 알고 있거든요. 김건희가 흡연자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꼴초야. 꼴초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제 의문의 롱패딩 입은 여성분이 계속 그 경호처 라인에 왔다 갔다 하신다라는 장면이 있어요. 네, 저 그거 봤습니다. 영상에. 네. 그걸 왜 넣었냐면 그분이 그 근처에서 대회를 하시다가 관저 그 나무 그늘 밑에서
담배를 좀 피시는 것 같은 장면이 있어요. 담배 밑 너무 멀어서 나무 밑에 담배 연기까지는 안 폈어요? 보이는데 한 자리에서 5분 6분씩 서 있을 일이 담배밖에는 없다. 자, 롱패딩을 입은 여성 한 명이 나무 밑에서 5분 6분을 서 있었다. 담배를 핀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 아마도 김건희도 추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3대 정도는 돼야 5분 6분인데. 꼴초인데 그 정도면. 뭐 굉장히 꼴초시면 한 3-4대 정도? 아니 뭐 많이 긴장해서 나름 또 그날 날이 날이니까. 그리고 롱패딩을 입고 다시 관저로 들어가요. 롱패딩 여성이. 네, 그러고 나서 한 10분 20분 있다가 나온 게 계산책. 옷이 바뀌어요. 짧은 패딩으로. 짧은 패딩으로 바뀌어. 그건 동일인 것은 확인을 하셨습니까? 확인이 안 되죠. 그거는. 그건 안 되고. 멀리서 가지고. 이분도 정확하네. 근데 그 계산책 하시는 분은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는 패션 룩이 있어요. 패션 룩? 네. 와이드 팬츠. 와이드 팬츠? 와이드 팬츠. 와이드 팬츠에 통이 넓은 거. 네, 흰색 단화. 흰색 단화. 그걸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 계산책 하는 여성이 딱 그 복장입니까? 네, 그 정면에 오실 때 이렇게 머리를 한번 싹 뒤로 넘기시는데 그때 단발인 것도 보여요. 섬세하다. 아니 국정원에서 특채해야 될 것 같아. 대단합니다. 이분은 지금 이렇게 놔둘 때가 아니야. 저는 그분이 김건희 여사님이 확실하다.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연락 주시라. 제가 원본 잘 나온 거 보내드리겠다. 잘 나오셨다. 그걸 왜 보내? 잘 나오셨다. 자기가 잘 나온 영상이나 사진 좋아하시는데요. 좋아하니까. 자, 정말로 디테일하네요. 이 촬영 뒷이야기, 섬세한 뒷이야기 다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세계적인 토픽감입니다. 공수처 눈이 오는 어젯밤에 이 민주 시민들, 촛불 시민들이 관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윤석열 체포를 갈망하는 그런 사진들. 세계적인 화제거리가 됐죠. 이 사진들이. 정말로 막막하네요, 가슴이. 이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 앉아서 저 외쳐대는 거 보세요. 한편으로 웃으면서.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저렇게 투쟁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공수처 검사들, 경찰 분들 정말로 이 사진 보시고 분발하세요. 반드시 잡아주세요. 잡아야 됩니다. 체포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다는데 고맙고 미안하고 응원합니다. 저 거적대기 쓰고 이 눈보라 치는데 어젯밤 그젯밤 3박 4일을 꼬박 세웠어요. 오늘 밤이라도 당장 체포하세요. 특공대 투입해서. 자, 민주당이 윤 40% 지지율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고발을 추진한답니다. 이상한 기관 같아 보니까 편향적이다.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 시도가 많았다면 특히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처음 들어보는데요.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상한 단체에서 지금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도 답변 편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기 참사로 179명이나 사망을 했죠. 그때 이 새떼가 있었다면 새떼 어마어마한 새떼, 항공기 크기의 10배 이상의 큰 새떼가 관찰이 됐다고 합니다. 근처에 있는 CCTV, 농장에 설치된 CCTV에서 보니까 이 커다란 새떼가 그 당시에 포착이 돼서 비행기와 충돌 직후에 새떼가 흩어졌다 다시 뭉쳐지는 이 장면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떼가 항공기 엔진으로 동시에 빨려 들어갔다. 두 개의 엔진 속에 두 개에 빨려 들어가서 두 개의 항공기 엔진이 동시에 버드 스트라이크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워요, 정말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동체 착륙도 완벽하게 했답니다. 완벽하게.
정말 완벽하게 했는데 마지막에 활주로에 무슨 이상한 콘크리트 장벽, 되도 않는 콘크리트 장벽을 세워놔서 화재에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정말로 안타까운데요. 원래 그렇게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면 안 된다면 그것만 좀만 길었으면 충분히 살았을 건데 외국 항공사는 마지막에 폼 같은 걸 또 깔아 놓는답니다. 항공기가 점차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폼을 깔아 놓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다. 이 세 대 사고로 아마도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CCTV 영상이 이 세 대가 고스란히 다 찍혀 있어요. 보니까 좀 멀긴 하는데 그것을 땡겨가지고 화면 분석을 하니까 이 항공기 충돌하는 장면, 충돌하고 나서 세 대가 다시 흩어졌다가 뭉치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현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맞는 걸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에 반드시 윤석열 오늘 내일 체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공대에 투입해서 용산 관제를 삥삥 에워싸고 4명이 한 명씩 끌어내고 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아 경비본부장을 먼저 끌어내고 소개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선무방송을 통해서 이 경호처원들을 다 격리를 하고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고 후에는 김건희까지 체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뷰였습니다.